일당 노동자에서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명박은 12년 만에 현대건설 사장으로 임명된다. (1965년) 정주영이 이끄는 당시 중소기업 현대에 입사한 이명박은 본사의 공사관리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일당 노동자 신분에서 매일 출근하는 사실에 감사해했던 이명박은 일이 즐거워 남들보다 몇 배 더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입사한 1965년 태국의 고속도로 현장에 격리 담당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 이명박의 이 발령은 12대 출신인 그를 걱정했던 정주영이 이명박을 해외로 보내면 뭘 할 수 있겠냐는 의도가 깔려있는 발령이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명박이 가게 된 고속도로 공사에 현대건설은 총력을 기울였지만 의욕과 열정만으로 경험 부족을 메울 수는 없었고, 때문에 현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공사를 진행한 첫 해 예정된 공사비의 70%를 쏟아부었지만 공사는 30%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급기야 현장에 있던 인부들 사이에서는 회사에 대한 불만까지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이명박이 불안한 태국 현장에 적응해가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일을 보던 중 빨리 도망가라는 말이 들려오며 밖은 소란스러웠다. 임금과 근무 여건에 대해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인부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상황이 발생하자 현장 간부들은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고, 사무실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아나고 이명박 혼자 남게 되었다. 그들은 이명박에게 다가와 금고 열쇠를 내놓으라 협박했고, 이명박은 금고를 아는 채 넘어졌고 발길질을 당해야 했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밖으로 도망쳤고, 금고를 안고 쓰러진 이명박을 경찰들은 일으켜 세웠다. 이 일은 서울 현대 본사에 알려지게 되었고, 현대건설의 말단 사원이 금고를 지켰다며 회사 내에서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명박은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애사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에게 열쇠를 내주기 싫어 그렇게 버티었다 회고했다.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명박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태국 공사 현장에 적자가 쌓여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장의 간부들은 본사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어느 날 사장이던 정주영이 태국의 현장을 찾았다. 우연히 정주영과 이명박 둘만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명박은 이때 태국 현장이 적자인 상황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고, 정주영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럴 리가 없다 답했고,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갔다. 이후 이명박은 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수차례 보고했지만 간부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보고하자 관리부장은 이 문제가 알려지면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생기니 당분간 비밀로 해두라 했다. 이어 관리부장은 보고서를 서울 본사로 보내게 되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간 정주영은 태국의 상황을 파악했고, 결과 태국 공사 현장은 이명박의 말대로 적자였다. 누군가 돈을 빼돌렸다 생각한 정주영은 본사 감사팀과 함께 태국의 현장을 찾았고, 감사팀이 열흘에 걸쳐 조사해봤지만 증거는 없었다. 감사팀이 원인을 찾지 못하자 정주영은 직접 현장의 부장과 과장 그리고 이명박을 불러 면담하게 되는데, 부장과 과장의 면담이 끝나고 자신의 면담 순서가 된 이명박은 뭔가 모를 불안한 마음으로 정주영과의 면담을 시작했다. 정주영은 부장과 과장 중 누가 돈을 빼돌렸는지를 물었고, 이명박은 두 사람 다 그런 사실이 없을 거라 답했다. 이명박의 이 말에 정주영은 대뜸 그럼 이군이 혼자 다 해먹었냐 물었고, 이명박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때 차분하게 대답해야겠다 마음먹은 이명박은 자신은 그럴 위치도 아니고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이라 말했다. 이때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한 정주영은 이명박에게 부장과 과장의 면담 내용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명박이 부장과 과장 두 사람 다 그럴 일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먼저 면담을 했던 부장과 과장은 정주영의 질문에 이명박이 혼자 다 해먹었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었고, 이명박이 작성한 보고서 역시 부장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정주영에게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이명박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면담이 끝나자 정주영은 서울로 돌아갔고, 얼마 뒤 부장과 과장은 해임되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입사한 지 2년도 안 된 이명박은 대리로 진급했고,
이후 태국의 현장 관리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명박의 초고속 승진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태국에서의 공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현대에 남겼지만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건설하고자 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968년 3월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된 지 한 달이 지나 이명박은 태국에서 귀국했고 정주영은 중기사업소 관리과장으로 이명박을 발령냈다. 당시 중기사업소는 미 8군이 쓰다만 고무를 수리하는 곳이었고 고졸 기술직이나 기능직 사원들이 주로 배정된 곳이었기에 대졸이었던 이명박의 발령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잘 나가더니 이제 끝났다는 비아냥 섞인 말들이 많았고 이명박 역시 본사에 배치될 것이라는 생각대로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앞으로의 중기사업소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최신식의 장비를 투입시키는 곳으로 변신하게 됨을 예측했고 이명박을 그곳으로 발령낸 것이었다. 그리고 정주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부품 소리가 늦냐며 야단을 쳤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라며 이명박을 타박했다. 소장도 있고 기술 분야의 과장들도 있었지만 번번이 이명박을 찾아 야단쳤고 어느 날은 직접 중기사업소를 방문해 호통을 친 적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뜻밖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골재를 생산하는 옆 공장에서 날아온 분진으로 현대건설의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비 상태는 좋을 리 없었고 정주영의 심기는 불편해질 대로 불편해져 실무자인 이명박에게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명박은 불도저를 끌고 상대의 공사 현장으로 향했고 입구에 구덩이를 판 뒤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었다. 하지만 그 건설사의 공사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상대 건설사는 이런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럼에도 이명박은 골재보다는 고속도로 현장의 장비가 더 중요하다며 버티게 되었다. 결과 상대 건설사는 분진에 대한 방진 시설을 갖췄고 이명박은 파헤친 도로를 원상복귀시켰으며 이 일로 이명박에게는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렇게 중기사업소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며 차장을 거쳐 관리부장으로 승진한 이명박에게 어느 날 현대에서 만든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다. 이 차가 뭐냐는 이명박의 말에 부하 직원은 이사로 발령난 것을 몰랐냐며 이사로 승진한 이명박이 타는 차라 말했다. 현대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사로 승진해 본사에 들어온 이명박은 7년 만에 상무와 전무, 부사장을 거쳐 1977년 이명박의 나이 35, 현대건설에 입사한 지 12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입사원에서 사장까지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명박의 초고속 승진은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의 승진에 대해 정주영은 내가 승진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승진한 것이라는 말과 신입사원으로 뽑았더니 과장 일을 했고 부장을 시켰더니 상무 일을 했고 상무를 시켰더니 사장 일을 했다는 말에 이어 자신은 그 사람 역량에 맞는 인사를 해준 것밖에 없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명박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동안 현대건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가 입사할 때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현대건설이 자동차, 중공업, 종합상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변화해갔다. 1987년 정주영은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듬해인 1988년 3월 46세 이명박은 현대건설의 회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그리고 3년 뒤인 1991년 12월 정주영과 이명박 두 사람의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바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창당이었다. 이듬해인 1992년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정주영은 이명박이 합류하기를 원했지만 이명박은 현대라는 재벌이 정치를 통해 권력을 갖게 된다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주영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고 1992년 1월 27년간 몸담았던 현대그룹을 떠나게 되었다.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을 거친 현대에서의 27년 이명박은 50살의 나이에 현대에서의 경제인 생활을 마무리했고 정계 입문을 통해 정치인 이명박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